네, 안녕하세요. 롤 데이터 분석 웹사이트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유성우라고 합니다. 수, 네,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강석진, 김산, 김우총 이렇게 4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저희 팀명은 알잘 딱갈센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원래 더 멋진 이름을 가진 팀이었지만 좀 저희 팀명에 대해서 왜곡되게 해석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지만 지금 팀명이 아마 저희 팀원들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팀원들에 대해서는 다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 뭐 개요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프로젝트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해 드릴 거고, 네 번째는 그걸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 및 평가, 즉 자체적인 소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들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저 팀장인 저를 비롯해서 강석진, 김우주, 김산 엔지니어 이렇게 총 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누구 한 명이 딱 뭐 백엔드를 맡거나 누구 한 명이 프론트엔드를 맡거나 전담해서 하기보다는 우린 모두 다 똑같이 프론트엔드, 백엔드 배웠던 것을 다 써보자 하는 식으로 모두 다 설계, 프론트, 백엔드 모두 설계에 동참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데이터 전처리나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도 다 공유해서 다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뭐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들은 다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먼저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일단은 뭐 시장성이 가장 높은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e스포츠로 채택될 정도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오피.gg나 딥롤 같은 뭐 그런 사이트를 제외하고 너무나 많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들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니즈가 충족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가 생겨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니즈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인데 아무래도 그 게임 챔피언 같은 경우는 160개가 넘고 그 챔피언마다 사용할 수 있는 룬이나 아이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사실 저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 나눴던 게 저 롤 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풀어보고 싶다. 똑같은 오피.gg나 딩롤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동일한 의견들을 보여서 저희들은 똑같이 오피.gg나 이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인데요. 뭐 앞은 팀이 설명했다시피 데이터 수집 전체를 동일하게 사용했고요. 서버 및 프론트 제작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저희는 좀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했습니다. 좀 이제 뒤에서 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라클 클라우드 연도한 좀 애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연하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진행 기간이 이렇게 진행됐고요. 생각보다 기획안 스토리보드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는 처음에 게시를 했을 때는 5일 정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10일 이상을 썼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및 DB 설계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DB를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DB 설계에 있어서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서비스 기능 구현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12일까지 서비스 기능이 구현이 되고 부가 및 작업 정리에는 디버깅만 했었는데 아직까지 구현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제까지 작업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구성 수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저희 프로젝트 규모는 이 정도 됩니다. 데이터는 46만 개 정도 모았고요. 저희 이제 스프링 클래스의 B는 7개, 그리고 컨트롤러는 7개, 그리고 DA는 4개, 서비스는 총 3개를 사용했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해가지고 최대한 빈과 컨트롤러를 최대한 적게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DAO도 한 사람당 1개씩 사용하게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테이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테이블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테이블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티어별로 테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그 티어별로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전처리한 또 테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총 30여 개 테이블을 생성하였지만 사실 되게 많이 쓰는 테이블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종류를 총 네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티어별 테이블, 그리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 테이블, 그다음에 게시판 테이블, 전체 테이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인데 그냥 로우 데이터 네, 이렇게 수집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엇 API를 받은 키 가지고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희가 원하는 매치랑 타임라인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네, 데이터 전처리는 이렇게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60개 칼럼을 추출하다 보니까 코드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들이 구현했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환사 전적 검색인데 일단은 웬만한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적 검색을 구현을 했는데 일단은 전적을 그러니까 그 소환사의 전적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이 필요한데 총 두 가지를 만들고 메인 홈페이지에 그 검색창 하나와 그 사이드 바에 있는 위에 상단 바에 있는 거기에다가 검색창을 구현했고요. 작성하면 최근 전적 분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일단 소환사 전적 검색을 설명할 때 멀티 서치와 같이 묶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API 키로 아무래도 이제 자바에서 이제 처리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GSON과 잭슨을 사용해서 제이슨을 파싱했습니다. 근데 사실 GSON과 잭슨을 둘 다 사용하기는 사실 비효율적인 코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언제 어디서 GSON과 잭슨을 어디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익히자라는 취지로 둘 다 사용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면 둘 다 사용해서 좀 하자라는 식으로 했는데 다행히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GSON과 잭슨 둘 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소환사 전적 검색인데요. 전적 검색 사이트는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데이터 전적 검색 사이트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희는 여기에 머신러닝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는 피지컬은 좋은데 팀원이 안 좋아서 뭐 나는 좀 실버다, 브론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좀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나의 티어를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을 진행하는데 자신이 가진 모스트 라인을 수치값을 가져와서 그걸 머신러닝을 수행하게 되는데 다음 장에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은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데 최근적 이후 지도학습으로 머신러닝을 진행했고요. 일단 자바 API에서 이제 검색형 전적 데이터를 가지고 AJAX를 사용해서 이제 파이썬을 연결시키고 거기서 이제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한 후에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려할 머신러닝을 이제 수행할 때 고려할 항목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당 CS랑 분당 골드량, 분당 와드 설치, 분당 와드 제거, 그리고 제어와드 구매 등으로 예상 티어를 추출했는데 사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제 비전 스코어가 사실 API에 있는 줄 모르고 그걸 가져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비전 스코어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티어 예측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가져오지 못해서 사실 좀 아쉬운 결과값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을 이렇게 최근적 이유를 사용했을 때 네이버의 개수는 어떻게 줘야 될지 그래프를 그려서 트레인과 테스트 스코어의 이제 값을 비교해서 둘 차이가 작으면서 높은 지점을 네이버로 설정했는데 여기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11 지점이 가장 저희가 보기에 차이가 적다고 생각해서 11로 주었고요. 그걸 평가를 했을 때 위에가 트레인 스코어, 밑에가 테스트 스코어 나왔고 페이커 선수를 검색을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마스터 이상의 티어는 데이터 부족해서 유명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 정도 이상의 실력은 모두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는 아니고요. 페이커 선수는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멀티 서치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채팅창에 소환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밑에 5개의 결과가 나오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아무래도 그 API 키의 특성상 이게 요청을 많이 하거나 하면 한 번에 다수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부득이하게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서치는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끔가다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온전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었고요.
만약 이 소환사 이름이 없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위에 여기 API 키가 잠겼거나 뭐 검색 결과 유치한 소환사가 없어진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네, 다음은 챔피언 분석인데요. 여기도 머신러닝을 사용했어요. 일단은 저기 챔피언 티어 예측하는 거를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K-mean 클러스터로 사용해가지고 머신러닝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따 앞으로 CN 영상에 보여드리겠지만 탑 정글 미드 워드 서폿이라는 탭을 누르실 때 변하게끔 구현을 했고요. 해당 챔피언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상세 페이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머신러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K-mean 클러스터라는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한 방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챔피언의 승률, 밴율, 픽률을 통해서 5개의 집단으로 군집화를 진행했고 그랬을 때 이제 클러스트 0, 1, 2, 3, 4의 수치를 비교해서 이제 해당 챔피언의 티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챔피언 분석인데요. 이제 저희가 로테이션이라는 API 키가 있어서 해당 API 키를 가져와서 로테이션 챔피언 리스트를 따로 추가로 넣었고요. 네, 챔피언 분석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동 완성 기능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챔피언 세부 분석 룬 해가지고 해당 챔피언을 클릭했을 때 해당 승률을 탑2의 룬을 보여드리고요. 사용하지 않은 색깔을 흑백 색깔로 적용하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카운터 챔피언을 일단 넣었는데요. 사실 여기 카운터 챔피언을 넣었을 때 저희 취지는 다른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카운터 챔피언을 넣었을 때 위의 수치만 나오고 사실 아쉽게도 이 챔피언을 상대할 때 어떤 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렌이 잭스를 상대할 때 이 룬을 들고 가서 싸우면 승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챔피언 분석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면 해당 챔피언을 상대로 했을 때 승률이 가장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챔피언 세부 분석에 이 해당 챔피언을 평가할 수 있는 댓글 기능까지 구현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밤을 새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찡찡거리는 글들이 있는데 그만큼 고생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사진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수정과 삭제 기능 둘 다 구현 가능하고요. 댓글 기능까지 다 구현 가능했습니다. 그 챔피언 분석 빌드입니다. 뭐 이거 시작 아이템과 신발, 챔피언 소환사의 주문, 해당 것들을 선택했을 때 픽률과 승률에 대해서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챔피언 스킬과 아이템 빌드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회원가입 기능인데요. 회원가입 기능도 어느 사이트에 쉽게 흔히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에 대해서 체크박스를 했을 때 어떤 건 선택하고 어떤 거는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구현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디의 유효성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디 비번 찾기도 구현을 했고요. 네, 로그인을 했을 때 이제 로그인 버튼이 사라지고 이제 해당 이제 아이디라기보다는 별명이 나타나서 해당 그 드롭박스가 생기는데 그때 나의 정보와 로그아웃 기능이 구현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 내가 적었던 댓글에 대해서 나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정보에 대해서 뭐 수정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계정을 탈퇴하고 싶다 그때 탈퇴 기능도 구현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리고 저희가 시연 영상을 시연한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탭이 안 없어지는데. 아, 네, 저희가 이제 실행했을 때 다음과 같은 홈 메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시작하기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API 키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전적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적지 않은 시간들이 소요가 돼요. 5초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좀 코드에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API 키 특성상 그 가져오는 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로컬보다 상당히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챔피언 분석 같은 경우는 그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피언 분석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과 같이 좀 느린 편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 탭 기능을 누르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머신러닝 기능은 여기 티어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탭을 눌렀을 때 여느 사이트처럼 이렇게 해당 미들 챔피언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또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API 키, 로테이션 API 키를 가져와서 여기 뿌려주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지금 저희가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해당 티어별로 이렇게 똑같이 분류를 해주. 네, 지금 다이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실버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챔피언을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시 공유해봐요. 아, 네. 네,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면 이렇게 챔피언이 분류가 되고요. 스킬 빌드나 아이템 빌드, 신발, 수강사 주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탑 1, 탑 2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탭으로 변경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버튼을 누르면요. 네, 해당 챔피언의 빌드랑 승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쓰는지 또 어떤 걸 했을 때 승률이 많이 높은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챔피언인데요. 네, 카운터 챔피언을 이렇게 눌렀을 때 모스트 챔피언이 가장 메인 화면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승률과 KDA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요. 그리고 해당 챔피언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떤 룬이 좋은지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해당 챔피언에 대해서 카운터 내역들에 대해서 옆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연구소 기능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미완성이다 보니까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다음은 바로 멀티 서치로 넘어갈게요. 멀티 서치는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소환사 5명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해당 소환사의 데이터에 대해서 나오는 게 구현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5명의 전적을 검색했을 때 사실 여기서 API 락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양해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고요. 지금 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환사 전적 검색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소환사 이름을 넣고 서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소환사에 대한 전적 검색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원래 보통 5초 내로 다 나오는데 지금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검색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요. 일단 저는 총 20개 정도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한 페이지에 20개 데이터 모두 띄우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밑에 더보기 버튼을 구현했고요.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최대 20개까지 나오게끔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 타입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솔로 랭크로 이렇게 분류되고 자유 랭크, 뭐 기타 게임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만약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구현하지 않게끔 이렇게 구현했고요. 전적 검색을 누르면 API를 다시 재송신하는 방식으로 최신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기록, 자의 모스트 라인으로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을 진행했는데 이 나의 티어를 예측하면 해당 최근 경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결과값을 추적하게 되는데 누르면요. 네, 나의 예상 티어는 골드입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가 골드랑 플래티넘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그 머신러닝의 특성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이제 K 근접 값으로 랜덤 값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골드랑 플래티넘 사이로 그 값이 나오는데 그 정도가 이 친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구현하게 될 텐데요.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회원가입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S가 이렇게 삐져나온 것도 좀 있는데 일단은 먼저 그 체크박스를 먼저 보여주면 모두 동의 눌렀을 때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고요. 했을 때 다시 한번 눌렀을 때는 전체 해제가 되고 만약 필수 버튼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네 넘어가지 않도록 구현했고요. 모두 동의를 하고 선택 페이지를 껐을 때 넘어가 네 이거 구현이 안 됐네요. 네 그리고 아이디를 검색했을 때 아이디 중복 확인까지 이렇게 됐고요. 만약 사용 중인 아이디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 사용 중인 아이디로 하면 네,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가 나오고요. 비밀번호 역시 유효성 검사를 진행했고요. 네, 대소문자 구분해서 필수문자까지 포함해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만약 비밀번호 위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빨간 버튼 뜨고 위치하면 이렇게 파란 버튼을 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아예 닉네임 역시도 저희가 유니크 값을 줘서 중복 확인을 해가지고 사용하게끔 했고요. 이제 핸드폰 번호까지 입력하게끔 했는데 이제 인증을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이제 메시지가 가게끔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랜덤으로 번호가 나오게끔 이제 얼럿 버튼을 구성을 했고요. 이 인증번호를 눌렀을 때 이제 가입되게끔 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됐고요. 일단은 아이디 비번 찾기도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방금 만든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검색하고 핸드폰 인증 버튼을 누르면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핸드폰 번호를 대비해서 검색해서 그 인증번호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찾기를 하면 이 아이디를 찾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찾기로 넘어가면 아이디를 넣고 내가 아까 입력했던 질문을 읽게 되면 비밀번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자,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로그인 버튼이 사라지고 이렇게 드랍박스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의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은 이제 정보 수정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닉네임 수정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네 없는 닉네임일 경우에는 이렇게 닉네임 변경 성공하고 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션 값이 초기화되면서 다시 이렇게 변경된 닉네임으로 가져오고요. 나의 정보로 또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나의 활동, 이거 정보 수신 동의도 있는데 여기서 눌렀을 때 정보 수신 동의를 하게끔 이렇게 해놓고 만약 이제 해제한다 싶으면 이런 선택창 나오고 취소를 누르면 변하지 않게끔 확인 누르면 변하게끔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나의 활동에는 아까 저희가 챔피언 분석에서 작성했던 그 뭐라고 해야지? 리플. 네, 리플이 작성이 되었는데 제가 작성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당 챔피언 들어면 이렇게 댓글 기능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댓글을 입력했을 때, 네, 이렇게 해당 댓글이 이제 적어지게 되고 삭제 버튼 누르면 해당 댓글이 삭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댓글을 누르면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런 것들 활동에 아까 작성된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을 쓰게끔 구현했습니다. 회원 탈퇴 기능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체크박스를 했을 때 버튼이 활성화하게 돼서 눌렀을 때 삭제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회원 탈퇴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좀 기획하고 또 만들었던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수행 결과 및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제 저는 팀장으로서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는데 사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기능을 구현을 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점도 많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평상시에 궁금했고 좀 구현하고 싶었던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즐겁게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소통이 되게 원활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것들 소통이 너무 잘 되어서 좀 되게 무언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좀 이제 같이 즐겁게 만들고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좀 프로젝트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석진입니다. 이번에 메인 엔지니어를 맡아서 부담이 좀 컸는데 팀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준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이나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힘든 점도 많았는데 팀원들과 잘 극복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낸 것 같아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산입니다. 그동안 수업 시간에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뒤처졌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팀이 짐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맡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가지고 기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주입니다. 평소 하던 게이밍 롤 데이터로 하는 프로젝트라 재미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프로젝트 기간 동안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소통도 잘 되었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원들 소감 발표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여기까지고요.